준비됐습니까? 이 앞 시간에 고현난 전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강의를 잘 풀어주셨는데 되게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 세미나나 여러분 클럽 정기 모임 때 듣는 이렇게 강의 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대부분 좀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일부러 지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고현난 전수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시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책규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책규약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절차율하면요. 절차율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아카데미 했고 올해 1월달에 하셨던 분은 절차율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책규약은 대단히 양이 방대합니다. 페이지가 641페이지나 됩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그리고 절차율함은 64페이지, 63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정책규약하고 절차율함을 원래는 이제 인쇄해서 나눠주면 좋겠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외우십시오. 정책규약을 약자로 RCP라고 합니다. 이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일이 좀 있습니다. RCP에 대해서. RCP 하나만 외우십시오. 그리고 절차율함은 매뉴얼 프로시저라고 이게 설명서입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는 절차율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지금 최근에 네노타리 계정들 다 만드셨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클럽에서 대부분 다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와 92%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 계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여쭤보시면 여러분들 비번은 다 클럽이 다 통일해 놨거든요.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 밑에 본인 이름이 뜨죠. 영어로 본인 이름이 뜨면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죠. 오른쪽에 검색창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웹사이트 검색, 회원 검색, 클럽 검색 이 세 개의 글자가 뜹니다. 여기서 웹사이트 검색을 누르시, 회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클럽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웹사이트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창에 뭘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책규약이랄지 좀 앞전에 강의했던 보조금 교양 및 조건 이런 거 쓰시면은 이런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 노트에 정책규약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깔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일일이 인쇄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요즘 그 AI 잘 다루신 분들 있죠. 책 GPT 그다음에 중국 딥시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학습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차율함하고 정책규약 같은 것을 이렇게 책 GPT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공부하게 입력시키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수연 준비하실 분들은 책 GPT가 요즘 PPT도 만들어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료들을 얼마나 제공하냐에 따라서 PPT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노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책규약이랄지 절차율함을 치셔도 됩니다. 절차율함을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P가 정책규약이라고 했죠. TRFC 이것은 노타리 재단에 대한 정책규약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책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밑에 언제 개정했는지 어떤 이사회 의견 때 했는지 번호치게 됐습니다. 절차율함은 땡땡-땡땡으로 나오거든요. 저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102 그러면은
1980년에 결의안이 된 102번째 호란 겁니다. 1980년대 이게 이 결의안이 통과됐고 102번째 결의안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정책규약은 7땡 050땡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한 동그라미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제7조 50항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은 다른 내용들을 보실 때 이게 언제 개정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됐는지 알아보기 쉬운 내용이 됩니다. 정책규약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24년 7월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마지막 문서가. 정책규약하고 절차율함의 차이는 뭐냐면, 절차율함은 3년에 한 번씩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절차율함은 2022년도 그 규정심의회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발간된 게 올해까지 보죠. 올해 7월에 다시 나옵니다. 절차율함이. 근데 정책규약은 이사회가 끝난다랄지 규정심의회가 끝난다랄지 세계대회가 끝나면 그때그때 문서가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24년 10월입니다. 네, 정책규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RI 이사회랄지 그 다음에 세계대회 규정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타리가 생긴 지금까지 1910년에 연합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세계대회에서 결의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쓰진 않습니다. 마지막 개정판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전에 언제 개정됐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정책규약이 641페이지라겠죠. 총 8장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조는 72조까지 있는데 1조부터 72조까지가 쭉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2장은 2조부터 12조까지라겠죠. 3장은 17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조부터 16조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총 8장에 72조까지 있는데요. 1장에 보면은 한 조회가 또 이렇게 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2장에도 2조부터 12조까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8장까지 72조가 있습니다. 정책규약 내용은 지금까지 결정된 결의 사항이 다 써있기 때문에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내용만 추려왔습니다. 제6에 뭐라고 써있죠? 2조 10항이죠. 2.101은 읽을 때 2조 10항이라고 읽는다겠죠. 2조 10항에 아라에서 클럽의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건데 좀 전에 강의에서 나왔지만 RI의 멤버는 누굽니까? 로타리 클럽과 로타리 클럽의 연합체죠. 그래서 멤버십이 두 연합체인데요. 이 RI 소속 모든 클럽이 정관문서를 준수해야만이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세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요. 이게 2019년 10월 이사회 개인사항 57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게 처음 클럽의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한 게 언제부터 개정됐냐. 1970년에 한번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19년 10월에 결의를 한번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 참고하시는데요. 클럽의 멤버십에서 기능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클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클럽 그 다음에 이제 총재님이 여러분 클럽에 공식 방문 갔을 때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클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대로 지금 회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클럽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보시면 하는 겁니다. 이제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의무독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기능은 클럽에서 어떤
그것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클럽이냐면, 첫 번째, 회비를 제때 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래서 모임이란 게 모임이 노타리에 모임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모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정기 모임, 이사회, 연차총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사회는 몇 번에 하셔야 되죠? 이사회는 최소 월 1회. 월 1회마다 이사회를 꼭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클럽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정기 모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하고 계시는 거고, 연차총회를 대략 넘어가는 클럽들이 많습니다. 연차총회 하는 일들이 있죠. 연차총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차기 임원 선출이죠. 자기 클럽의 현 임원이 아니고 차기 임원을 선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지명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날 연차총회 때 선출해 주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지구대에도 그런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장 편치나 이럴 때는 출석인원의 4분의 3, 지구대 이럴 때는 2분의 1 이상이 참석해서 선출해 주는 과정이 있죠. 클럽마다 이렇게 지명된 회장을 선출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 연차총회 때 하셔야 되고, 차기 임원이라겠죠. 자기 클럽 임원이 누구죠? 현회장, 차기 회장, 전 회장, 총무, 재무. 네, 잘하시네요. 소연주. 클럽의 임원은 이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회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총회 때 차기 임원을 구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차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회장님하고 내 다음 후임 회장, 여기까지가 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때 총무 재무님, 그리고 클럽 세칙이 정하면은 한 명권은 복수의 부회장과 사찰 한 명을 자기 임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총회 때는 이 임원들이 선출되게 다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 모임을 정확하니 연차총회 때 이것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만이 클럽이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지 구독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또는 회의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클럽이 봉사를 하지 않는 클럽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클럽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클럽의 기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클럽에 봉사 계획을 세워서 봉사를 꼭 해주셔야만이 여러분 클럽의 멤버십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총재님이나 지역대표나 아라 임원들이 클럽에 오는 것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클럽은 총재 50번만 안 할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역대표가 클럽 방문하겠다는데 아니 오지 마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게 됐습니다. 우리 정책규약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을 수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우리는 조금 아직 약하죠. 외부 행사할 때나 회의 갈 때나 이렇게 책임보험 들어가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I 정관 세치 정책규약을 준수한다 했는데,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회원 입회할 때 우리 클럽의 정관과 세치를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나오고 들으시죠. 그래서 이런 연장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항이 있습니다. 클럽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시인했거나 유죄가 입증되었거나 혹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노타리안을 자격을 박탈하라는 겁니다. 클럽 내에서 괴롭힘 방지 이걸 하시라는 거죠. 누구를 괴롭힌다랄지 왕따시킨다랄지 그러는 사람은 클럽에서 제명을 시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비와 지부 분담금 이걸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보고죠.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클럽 멤버를 보고해 주셔야 되죠. 이게 클럽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클럽이 이 기능을 다 하고 계신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클럽을 리드하실 분들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결의사항이 정책규약이 된 지가 굉장히 거의 자주 됐죠. 2000년부터 이게 이사회 결의사항이 2004년 이사회 결의사항 59호가 있고 2000년 5월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고 이 내용이 계속 수정됐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수정된 게 23년 1월 결의사항 80호란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런 내용이 이사회랄지 규정심의회랄지 세계대에서 이런 게 결의가 다시 됩니다. 근데 문구가 조금씩 수정되기도 하고 현실에 맞게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된 게 이게 지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내용 멤버십에 관한 규정이. 그래서 제가 정책규약에서는 이 내용 한 개만 지금 빼왔고 그 다음에 제2조 10항 2호 10항 2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로타리 클럽 최소 요건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클럽의 기능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재는 약체로 파악된 클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럽이 이사회에서 수립한 최소 기준에 부합되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기능이 불능이 클럽에 어떻게 조치할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클럽이 노력도 하지 않고 총재님의 그런 의사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원들을 탈퇴시키는 겁니다. 일단 회원들을 탈퇴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적으로 다른 클럽에 입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병이죠. 클럽이 너무 약체가 돼가지고 할 때 20명 미만인 클럽들이 서로 합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을 종결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클럽은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보고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불능되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면은 총재님은 클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총장이 총재님한테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대죠. 총재님이 RI에 이 클럽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정책규약에 있는 그 제2조에 나와 있는 멤버십에 관한 내용 중에 이런 건 하나하나가 정책규약에가 몇천 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하나만 72조에 있는 거 하나만 더 70조에 있는 하나만 더 빼왔는데요. 정책규약에 총 한 640페이지 정도 63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연차기금이 3년 뒤에 돌아오죠. 3년 뒤에 우리 집으로 42.5% 돌아오고 인다운먼트 기금은 또 그것도 3년 뒤 이자가 돌아오죠. 근데 이 돈이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3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영원을 갖든가 최대 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준 기금을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다가 5에서 10% 사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주식에다가 15에서 15% 사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수익 이자에다가 이제 평균 35%, 그 다음에 신용에다가 35%,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가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대략 여러분 내주신 연차기금 3년 동안 알아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규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봐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많은 걸 하시지 말고 계기한 하나 정도를 갖고 좀 더 하셔서 클럽에 가서 그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그걸 또 합쳐서 그런 하나의 주제로 해서 강의하셔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요람은 1강 때 전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절차 요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심의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어디서 열리냐면 그것도 정관회가 곳이 박혀 있습니다. 시카고 본부가 있는 인근 도시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는데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가기 전에 각 존별로 모여서 연수회도 거치고 어떤 개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도 거치고 해서 3년에 한 번 하는데 세계가 지금 몇 개 지구가 있죠? 51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515개 지구에서 규정심의위원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못 가봐 교체위원을 미리 뽑아놨습니다. 우리 지구는 허병주 총재님이 규정심의위원이고 교체위원이 양근성 전 총재님이 교체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병주 총재님이 못 가서요. 그래서 양근성 총재님이 대신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교육도 받고 회의하고 투표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 비용이 우리가 낸 나라 협의에서 지금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병주 총재님이 이걸 존마다 지구마다 할 게 아니라 존마다 한 명씩으로 하자고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그렇게 투표에 붙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에 한 번씩 규정심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7월 달에 절차협약이라 해서 책자가 발간됩니다. 이건 약 63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절차협약에는 7가지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도 원리. 아까 정책규약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노타리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11개 품목으로 뽑아내서 해놓은 것이 노타리 지도 원리에 있습니다. 약 4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노타리 전략계획. 노타리 전략계획에는 지금 비전선언문하고 4가지 우선순위가 있죠. 영향력, 영역, 참여수준, 적응능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건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타리에는 국제노타리 장관이 있습니다. 이거 약자만 좀 해보십시오. RI까지는 아시겠죠? RI는 국제노타리 약자니까 C가 Constitution of RI의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노타리 정관은 RIC 좀 이따가 물어본다겠습니다. RIC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세칙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노타리 세칙은 RIP라고 그러고 또 표준 노타리 클럽 장관은 스탠다드 노타리 클럽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SRCC입니다. 이걸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일단 문서 밑에 이 작은 용어들이 영어로만 조금씩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에 있는 내용인지 세칙에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영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타리 재단의 세칙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다 지금 정리해 왔는데 재단 세칙은 국제노타리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6개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타리 지도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노타리 지도 원리의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우리 모토입니다. 모토는 무슨 뜻이죠? 우리 좌우명이라는 뜻입니다. 집에는 가온이 있고 학교에는 교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노타리에도 훈령이 있다는 거죠. 좌우명이 있다는 거죠. 이 노타리 모토가 정해진 게 우리가 흔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하에 봉사하고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둬들인다. 이건데 초하에 봉사가 노타리 제1모토다 했지 않습니까? 밑에가 이제 나오죠. RCP. RCP가 뭐라겠죠? 네. RCP 메모 안 해놓으셨죠? 정책규약 34.080 뭐라고 있죠? 34조 80항에가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규약이에요. 그 옆에는 뭐죠? 50-11은 뭐죠? 이건 정책규약이 아니라 정책규약은 앞에 RCP가 붙고요. 50-11은 절차혈압이죠. 절차혈압은 저기 번호체계가 뭐냐면 50년 11번째 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타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한슈린 총재님의 노타리 기초상식이라는 게 있고 정정희 총재님의 노타리 스케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모토라고 인정받은 거에
한시준 총재님 것은 1950년 디트로이트 대회라고 나옵니다. 국제대회. 근데 정종희 총재님 것은 51년 아틀란타 대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맞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알죠. 50년 11월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51년 9월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50년 11월에 이게 맞는 거죠. 50년 11월 세계대회에서 결의돼서 이게 결의안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89년은 이게 됐는데 왜 한 번 더 결의했을까요? 89년 145. 89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89년에 사건이 좀 있었는데 실은 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규정심의위원회 회의가 89년에 일어난 거죠. 87년에 9년간의 재판 끝에 여성 노타리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 미국의 한 조그만 클럽 두아르테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입회시켰는데 RI에서 정관이 임대됐다고 그 클럽의 자격을 정지시키죠. 그래서 이 작은 클럽이 RI를 상대로 미국에서 재판을 걸죠. 그래서 1차 때 계속 번복을 합니다. 이제 1차 때 RI 이겼다가 또 항소에서 두아르테 클럽 이겼다가 다시 조그만 법원에 사다가 주대법원으로 옮겨갑니다. 주대법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주대법원에서 이건 주대법원이 판결할 일이 아니다 해서 연방대법원으로 이 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87년에 여성들 손을 들어줬죠. RI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87년에 여성이 노타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사회랄지 세계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든지 결의해도 되는데 보수적인 RI 이사들이 그때 결의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89년 규정심의회에서 투표했죠. 그때 약 500 몇십 명이 투표해서 340대 150 정도로 여성 의원들을 받아들이게 가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89-145가 있습니다. 근데 89년에 있는데 01년이 또 있죠. 01년 왜 있었을까요? 이게 이 숫자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많죠.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둬들인다가 1910년에 발표된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때 영어 주어가 뭐냐면 영어로 he였습니다. 남성을 상징했죠. 근데 이제 89년에 바뀌면서 이때 he가 they로 바뀝니다. 89년 145에는 he profit most who serve best가 they profit으로 바뀝니다. 근데 2001년에 이제 they가 지금의 one으로 바뀝니다. 지금 one profit most who serve best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결의안 자꾸 나가네. 됐네요. 그래서 이 작은 숫자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타리 사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세계 이익과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RCP 나오죠? RCP가 뭐라고요? 정책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노타리 재단 사명은 이제 보건이랄지 우리의 교육이랄지 환경이랄지 빈곤대치를 하기 위해서 노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게 재단의 사명이죠. 여기도 특별하게 그 뒤로 개정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건 다 잘 아시죠? 저기 재단 사명이 숫자가 하나 앞에 용어가 하나 틀리죠? TRFC 이게 TRF가 뭐라겠죠? 국제노타리 재단을 TRF라고 합니다. 또 노타리 파운데이션의 약자가 TRF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은 아까 11가지 지도 원리가 정책교약이랄지 절차람에서 11가지 꼭 아실 걸 뽑아놨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타리 재단 정책교약 10조 20항이라면 이 내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가치
통칭다 정리로 끝내겠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노타리안들한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이것은 서로 배려하라,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내용인데 RCPA가 있습니다. 네 가지 표준 이것도 RCP 34조 70항인데 여기 허버트 테일러 씨에 제안했다고 그랬죠. 허버트 테일러 씨는 시카고 노타리 클럽 회원이시거든요. 시카고 노타리가 1905년에 생겼죠. 근데 허버트 테일러 씨가 1923년에 시카고 노타리 클럽을 이제 입회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32년이 무슨 해냐면 허버트 테일러 씨가 미국의 그 알미늄 회사가 법정 관리 비슷하게 들어가죠. 거기에 그 회사를 후지하기에 들어가는 그 무슨 사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은행에서 파견한 법정 관리인 같은 그런 사장으로 이 회사의 책임자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부지하는 자구책을 연구하다가 이걸 생각이 냈죠. 근데 이제 보통 회사를 이렇게 부지하러 가신 분들은 구조조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정리하고 불필요한 유통 구정도 정리하고 이런 걸 하는데 허버트 테일러 씨는 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보는 거죠. 사람을 바꾸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독교 절실한 신자셨는데 나중에 뭐 기독교 연합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신 그때 자기가 이제 회사를 필요한 회원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속 메모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직원들하고 상의했던 것이 네 가지 포에이 테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동의하고 해서 직원들이 다 따를 수 있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허버트 테일러 씨가 은행에 가서 차관을 좀 받죠. 6,100달러를 차관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이제 액자를 다 제작하고 회원들한테 다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걸 매일 출근할 때 있게 하고 나갈 때 있게 하고 그랬더니 회사가 점점 바뀌는 거죠. 회사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광고 같은 걸 할 때도 약간 회의 과장 공부가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AS 전화 같은 거 오더라도 진실하게 좀 대하고 이래서 그 회사가 10년 만에 코치를 다 갖고 주주들한테 100만 달러를 배당하죠. 그래서 허버트 테일러 씨가 이걸 지적재산권을 등록합니다. 네 가지 표준은 지적재산권을 하시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클럽 회장 되셨다가 1954년, 55년 아라이 회장이 되시면서 이 네 가지 표준을 우리 테마로 통째로 씁니다. 테마로 쓰면서 이 네 가지 표준을 지적재산권을 아라이에다 공식으로 이양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표준은 우리 아라이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리안 선언문 이것도 우리가 청소년 위한 봉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죠. 특히 이제 활동에 참가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일라 행사를 하거나 GSE 교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죠. (1923년) 사회봉사 성명서. 이것은 1월달에 첫 강의를 열어주신 서울에서 오신 홍은재 전 성역사공지부 전 총장님이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규약이랄지 절차람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결의안 중에서 지금 노타리 120년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가장 뛰어나다고 했던 성명서가 23-34호 결의안입니다. 이게 우리 노타리 철학을 대변하는 가장 큰 성명서인데요. 이제 사회봉사 개념과 직업봉사의 개념을 여기에
했던 건데요. 사회봉사라 노타리는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항상 봉사 이상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증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타리안이 여러분들이 입회하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자신을 위한 욕망과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무 및 그에 따른 충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삶의 철학이다. 이게 우리 노타리를 철학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성명서였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성명서를 계량한 중에 23 사회봉사 성명서를 우리 지도원리에다가 꼭 넣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타리 하시면서 이 부분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나중에 또 수정이 되죠.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1번부터 6항까지가 있고 6항에가 또 가부터 4까지 또 6항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그 4항만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노타리안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봉사활동이 클럽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노타리의 근본 취지에 보다 잘 부합된다. 그것은 노타리 클럽의 사회봉사활동이 회원들에게 봉사훈련을 시키기 위한 실습 기회로만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봉사 지금 클럽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그 자체가 봉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개개인이 봉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34호 계리안 이건 여러분들 노타리안이랑 꼭 외워두실 번호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노타리 그 볼드벨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거 꼭 나올 것 같습니다. 23-34.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나온 사회봉사 성명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1992년에 비정심의회 다시 채택했는데 1923년에 좀 전에 23년에 했던 거고 이것도 92년에 했던 건데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어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지금 붙여놨네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992년 비정심의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다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노타리 사회봉사는 모든 노타리안들에게 봉사의 이상을 개인 생활과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증진시킨다.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타리 클럽들이 실시하는 여러 활동들은 회원들에게 훌륭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타리안을 위한 지침, 나아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노타리의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권장한다. 사회봉사는 모든 노타리안들이 초아의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사회봉사는 모든 노타리안과 노타리 클럽들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헌신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클럽들에게 강히 권장된다. 다음이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10가지인데요. 아까는 6가지에 6번 항에 다시 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2개 항목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10개 종목의 항으로 이렇게 좀 정리돼서 했는데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은 요즘 쓰는 문구랄지 요즘에 맞게 조금 더 수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 성명서를 1923년과 92년 것을 지도원리회가 둘 다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노타리 목적 넘어가도 되겠죠? 밑에 RIC가 뭐죠? 국제 노타리 정관. 그렇죠. RI는 국제 노타리고 아까 C는 정관이라겠죠. 정관 3조의 내용도 있고 SRCC 5조에 SR은 뭐죠?
SRC는 표준 노타리 클럽. 우리가 적용받는 표준 노타리 클럽에 5조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1개 중에 마지막 5대 봉사부. 우리가 지금 클럽에는 5대 국가가 있는데 5대 국가하고 5대 봉사가 다른 건 아시죠? 이게 2004년에 바뀌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각 클럽에 4개 국가가 있었거든요. 2004년 이전에 노타리 입회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전에는 클럽의 분과가 클럽 봉사 분과, 직업 봉사 분과, 사회 봉사 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국제 봉사 분과. 갑자기 생각이 나. 이 4개 분과로 클럽 분과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 관리랄지 멤버십이랄지 봉사 프로젝트랄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4대 봉사에다가 청소년 봉사 하나 더 들었죠. 그래서 우리 노타리가 봉사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건데요. 클럽 봉사, 직업 봉사, 사회 봉사, 국제 봉사. 이 또 4가지 봉사를 좀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노타리 목적이기도 합니다. 노타리 목적 첫 번째가 클럽 봉사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이 직업 봉사, 세 번째 게 사회 봉사, 네 번째 게 국제 봉사를 노타리 목적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5대 봉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계획, 비전 설문과 4가지 우선 순위가 있다겠죠. 비전 설문 제일 큰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끄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노타리에서 이렇게 전략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4가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4가지 우선순위가 영향력을 달하는 거죠. 우리 노타리한테. 그 다음에 영역을 넓히라는 거고, 참여 수준을 높이고 적응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략 계획인데 내 노타리 들어가면은 노타리 센터럴이라고 있죠. 회장님들, 차회장님들이 이제 또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노타리 센터럴이 엄청 더 강조될 겁니다. 그러면 노타리 센터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목표 설정하는 게 뭐냐면 이 4가지입니다. 영향력, 그 다음에 영역, 참여 수준, 적응 능력. 여기에 따라서 26가지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13가지 이상을 체크하시고 자기 목표에 도전하셔서 거기다 채우시면은 이것은 우리 지구에서 상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라에서 우수 표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받으신 분이 몇 안 되십니다. 작년에는 특히 이걸 강조를 안 해서 거의 받으신 분이었고, 노타리 센터로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6분인가 등록하셨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체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수 표창 받으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맞게 여러분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 목표 값을 좀 설정하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노타리 정관 있죠. 국제 노타리 정관회가 1조부터 15조까지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꼭 아셔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의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RI는 노타리 인터내셔널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사회는 RI 이사를 뜻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정의고, 2조에 이런 게 있는데요. 2조 아까 말씀드렸죠. RI는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노타리 클럽과 노타레트 클럽이 회원입니다. RI는 그의 연합체죠. 근데 여기서 회원이 나오는데요. 각 클럽의 이제 회원을 뜻하는 건데, 클럽을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회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원을 입회시킬 때 어떤 사람을 입회시키냐, 여러분 클럽의 회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 회원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타리 입회하는 데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는, 이게 여러분들이 입회하는데 첫 번째 자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역사회 또는 소속 직장에서 평판이 좋으신 분. 세 번째는 누굴까요? 봉사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게 다 잘하는데 나는 봉사 않겠다, 협의만 내겠다, 모임하겠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받으실 때 봉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노타리는 이사회가 있죠. 국제노타리 이사회. 아까 클럽엔 임원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임원하고 이사회하고 이사하고 파트까지 다를까요? 좀 다릅니다. 다 포함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근데 국제노타리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국제노타리 이사회가 몇 명이죠? 앞에 써져 있는데. 네. 국제노타리 이사회에는 이사가 총 19명입니다. 네. 한 분은 누구냐면 회장님 당연히 들어가겠죠? 차기 회장님. 차기 회장님이 이사로 들어갑니다. 17분은 누구시죠? 전 세계 존이 몇 개 있죠? 그 지구가 515개 맞습니다. 근데 존은 전 세계가 34개 존으로 나눠졌죠. 한국은 존 몇과 몇이죠? 네, 존 11과 12죠. 그래서 네네. 홀수짝수는 선거 때 필요한 거고요. 선거 때 필요한 거고, 존에서 2년씩 이사합니다. 짝수조는 홀수조는 이게 나눠서 2년씩. 지금은 현재 존 12가 현재 이사하시거든요. 현재 이사님이. 내년부터 금선 총재님하고 의선 총재님 모셔야 할 분은 지금 이제 존 11에서 나오죠. 지금 미국에 그간데 지금 인솔을 하셨죠. 그래서 34개 존을 반 나눠서 17분 이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를 한 번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34분을 이렇게 미국으로 모셔서 수시로 회의하고 그 경비를 다 대주려면.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임기를 2년씩 해서, 그분들 임기는 실은 4년이라고 그럽니다. 6년제 2년, 6년제 2년 이렇게 해서 4년인데 2년을 활동하는 이사고 2년에 쉬어있는 이사회를 합니다. 근데 RI 회장 선거할 때는 좀 다릅니다. RI 회장 선거는 각 존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요. 짝수년도에 선거를 한다. 짝수존 RI 전 이사들 선거를 합니다. 홀수년에 한다. 올해가 25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RI 회장 선거를 한다. 홀수전 이사들이 갑니다. 근데 이것도 34명에서 17명밖에 아니겠죠. 17명이 선거를 하죠. 17명 중에 최소 12명 이상이 정족수가 참석해야만 되는 거고, RI 회장 선거는 과반수 득표로 되는 게 아니고 총 10표를 얻어야 됩니다. RI 회장 선거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3명의 후보가 나왔다. 근데 17표 중에 3명이 뽑으면 10표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투표 순으로 3등부터 자릅니다. 5명이 나왔다. 5등부터 자르고 4명이서 선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또 10표가 안 나왔다. 그럼 4등 자르고, 그 다음 3등 자르고, 그 다음에 2등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RI 회장 선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RI는 총 19명의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RI에는 임원이 있죠. 우리 총재님이 아까 나왔었는데 RI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네, 총재님들이 RI 임원입니다. 그래서 임원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가 차회장이 들어가 계시죠. 이사회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재무, 그다음 지구총재 515명, 그 다음에 RIPI 들어보셨나요? RIPI는 국제노타리 PEI는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뜻합니다. 브리티시하고 아일랜드. 그래서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미국 공항 시기에 어려울 때 자기들이 협회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항 때, 미국 공항 때. 그래서 지금도 RIPI 그때 만들었던 협회를 지금도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RIPI에서 1년에 3명씩 임원으로 들어오죠. 거기에 의장, 부의장, 명예체험 세 분이 들어와서 임원으로는 상당히 많죠.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해보실까요? 제일 빨리 맞춘 사람 선물 하나 드릴까요? 여기 변수가 이제 총재님 숫자고 이사를 몇 명으로 됐습니까? 높죠. 515명의 이사만 해서 예. 여기 회장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사를 저기를 18로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냐면 이사가 총 19분 중에 회장님 저 앞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빠져나와 있으니까 540. 자, 회장 1, 부회장 1, 이사가 몇 분이요? 18명. 다음 사무총장, 재무, 지구총재 몇 분이요? 515명. 그 다음에 RIBI에서 3명. 그럼 몇이죠? 하나 더 해보세요. 넘어가도록. 예, 넘어가도록 저도 계산 안 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규정심의 아까도 설명했지만요. 3년에 한 번 열리고 3월에서 6월 중 세계공 임금 대체제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개정은 RI 국제노타리 정관은 규정심의의 3분의 2 찬성으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국제노타리 정관은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 63페이지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제일 이제 많은 부분이 국제노타리 세칙입니다. 세칙이 이것은 여러분 클럽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노타리 세칙인데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것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총재를 어떻게 선출한다랄지, 총재를 선출한 사람을 어떻게 선출한다랄지, 규정시면 어떻게 선출한다랄지, 규정시면 선출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출한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여기서 국제노타리 회원을 말하는 거죠. 클럽 회원이 아니라 국제노타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이런 거죠. 회비를 내지 않았다든지 지구기금을 내지 않아도 여기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국제회비만 내고 지구회비를 안 낸 클럽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총재님하고 싫다고 국제회비만 내면 유지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던 클럽이 있었는데요. 공문 보냈죠, 이걸로. 그래서 지구회비도 안 내도 여러분들 지구 분담금을 안 내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건 다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기간 6개월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종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십 정책을 위반한 회원을 존속시킬 경우, 아까 전 강의 때 스튜디오십 얘기했죠. 근데 악의적인 스튜디오십 위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클럽에 돈을 횡령한다랄지 보조금을 좀 부풀려서 자기가 좀 사익을 취한다랄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원을 클럽에서 알았는데 이 회원을 제명시키지 않으면은 이 클럽이 자격이 정지 또는 종결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십이 앞으로 계속 더 강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보조금 사업이 갈수록 지구마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지구 보조금 사업도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관리 감독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십 정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보조금 사업하실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 모든 시정 방안을 시도하기 전에 RI 이사랄지 RI 임원이랄지 RI 직원 포함 RI랄지 재단이죠.
재단 우리 지구, 선진국 지구 같은 이 지구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개인을 회원으로 조소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소송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RI에서 권장하는 모든 방법을 시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 하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노타리 자체적인 일을 외부 법정이랄지 이런 데다 소송하신 분은 제명시키라는 거죠. 클럽에서. 그런 회원으로 조속한 경우 그 클럽 자체가 자격이 적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죠. 기능 불능에 대해서 기능 불능이 될 때 이렇게 총재님은 할 수 있는 거죠. 멤버십 보고를 안 한다랄지, 그 다음에 기능이 상실됐을 때 클럽의 기능 아까 10가지 정도 얘기했죠. 그 기능이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회원수가 너무 적어졌을 때 6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회원 자격에 이적 또는 전 노타리아 다른 노타리아니 우리 클럽 이적 회원도 할 때 여러분들 클럽에서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클럽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회비를 다 내줬는지 안 냈는지 분담금 내줬는지 안 냈는지 이걸 꼭 물어보시고 입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적 시 예비 후배에게 채무 이행했다는 진술서를 본인한테 받아 놓으셔야 되고 상대 클럽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적 클럽한테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아무 답변이 없으면은 입회시켜도 좋은 거고 거기서도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답변 안 해주면은 상관없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클럽에서 채무가 있던 회원들은 그 클럽에 물어봐서 30일 안에 이 회원이 채무가 있었다는 것을 그 클럽에 통보해주면은 그 회원이 입회가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모르겠지만 클럽이 6인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클럽의 자본금도 별로 없겠지만 회비도 네. 혹시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그 회비가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종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총재님의 재량이 있는 거죠. 그게 총리의 재량이라도 회비가 남아 있을 경우에 네. 그걸 어떻게 처리를 이것은 이제 그 클럽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총재님이 그 회비도 있고 몇 명이라도 6명이라도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냥 하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총재님이 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에 이런 클럽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 질문 대답되셨나요? 그다음에 명예회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4개 존에서 선출된 17명이 구성된다. 아까 좀 전에 회장 지명 선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짝수년제는 홀수번호 존에서 뽑고 홀수년제는 짝수번호 존에서 위원을 선출하네요. 저는 같은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 17명이 최소 12명 이상이 참석하셔서 한 사람 10표 이상이 나올 때까지 선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제노타리 세치기가 어느 정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클럽 회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라 회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는 회장을 선거하는 그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총재님도 자격이 안 됩니다. 현 총재님, 현 이사님 반드시 전 이사여야 됩니다. 현 이사님 없고 그러니까 존에서 아라이 회장 선거를 할 때 지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을 사무총장이 오는데 어떤 순으로 오냐면은 바로 직전 이사님부터 온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못하겠다면 부국의 이사님 하시고 부국의 이사님 하시고 이제 아라 이사님까지 하시고 나면 굉장히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몇 분 안 됩니다. 각 존마다.
회장 지명위원회 정족선 12명이고 선출 시 최소한 1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클럽의 총재죠. 클럽의 총재는 24개월 36개월 사이에 하시라고 그러고 클럽에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합니다. 지명위원회를 통한 선출하거나 클럽 투표를 위한 선출하거나 지구대회에서 총재를 선출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대회 전에 입법회의라는 걸 하죠. 그리고 지구대회에서 승인받으면은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클럽 투표를 할 때 표계산 아까 전 시간에 하셨죠. 그 최초가 몇 명이라 했죠? 32명.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25명 올라갈 때만 한 명씩 하죠. 32하고 25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25명이 기준입니다. 25명이 기준인데 25의 절반이 얼마죠? 12.5죠. 그래서 12명까지는 25명에서 12명이 더 늘어났을 때까지는 그냥 한 표만 주겠다는 거죠. 12명보다 더 늘어났을 때. 그래서 32가 되는 거죠. 그 숫자가. 그래서 32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25씩만 더해서 한 표씩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클럽 투표를 할 때 표계산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32만까지는 한 표, 그 다음부터 25명당 한 표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지구는 지명위원을 통해서 선출하는데요. 그럼 지명위원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그 지구에서 입법회의를 지구대 때 결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결의하지 않았을 때 아라에서는 이런 방법을 원하죠. 지구 클럽회원회는 가장 최근에 전 총재 5명이죠. 그게 뭐라고 써졌습니까? 지명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지명위원을 누구누구 하겠다고 지구대에서라든지 그 의결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명위원이 되는 거고,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직전 총재 5분이 지명위원이죠. 근데 우리가 지명위원은 지금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하냐면 전 총재가 전부 다 지명위원으로 바꿨습니다. 네, 제가 그 첫 번째 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아까 첫 시간에 운영 규정을 했었는데 그런 보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에도. 그럼 지명위원이 됐으면 종족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몇 표를 얻어야만 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게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지구대회 전에 이런 걸 좀 수정해서 운영규정위원회를 한번 열 겁니다. 총재님께서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 일단 총재님들하고 자문회의에서 안건들을 받고 각 클럽에다도 안건들을 줄 겁니다. 어떤 걸 좀 요청해달라. 그러면 이걸 규정심의에서 회의를 하고, 지구대회 전에 우리 연석회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석회의란 말은 정말 다 찾아봐도 적어 없더라고요. 연석회의가 아니라 지구입법회의라고 해요. 지구입법회의에서 아까 말한 클럽 투표를 가지고 회원이 30명 있는 클럽하고 100명 있는 클럽하고 1대1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클럽 투표대로 숫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하셔가지고 결정이 된 걸 그 다음날 지구대회에서 의결해줘야만이 정식으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올해는 좀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지금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 할 때도 운영규정을 좀 내가 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지구에도 운영규정이 있는데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운영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강의를 했었고요. 말씀 잘못했네. 35명, 32명, 37명이죠. 25명에다가 12명을 다 37명 정정하겠습니다. 말하다가 바꿔. 뭔 말인지 아시겠죠? 25명의 절반 12, 그러니까 25명에다 11더 37명까지가 한 표인 거죠. 37명에서 25명씩 플러스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구 경계 변경이라는 표지 이건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3610 지구는 지금 계속 회원수도 늘어나고 있고 클럽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계 보면은 붕불어라고 그럽니다. 해관도 지났는데 붕불하면 어떻게 붕괴할까요? 그래서 정관에가 세치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20개 미만 클럽이나 1,100명 미만 노탄을 보유한 지구 경계를 변경이나 이웃 지구에 병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너무 적어도 우리 지구가 다른 지구에 병합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710에 우리가 합병돼 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100개를 초과하는 클럽이나 5,3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할 시 분할할 수 있다. 우리 지구는 분할 안 하려고 하는데 RI에서 지구가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523개 지구까지 갔다가 520개 갔다가 지금 515개입니다. 외형상 지구가 작아진다는 것은 노타력이 축대 보이기 때문에 이 분구를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쪽이 클럽 수도 회원 수 훨씬 많은데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100개 넘거나 5,300명 여금방선에서 지구를 좀 유지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단 지구 소속 클럽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는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구할 때는 병합할 때는 괜찮지만 분구할 때는 클럽에 여러분 의사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에 지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고 사항들을 채택할 수 있고 제출된 모든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게 이제 지구대의 주 역할이죠. 우리 지구대회 하면 각 클럽이 1년간 고생하셔서 회원을 누가 더 증가 많이 했다, 봉사활동을 누가 더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세미나에 누가 더 많이 참석했다, 재단에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했다, 뭐 그런 걸 투표해서 결정표 만들어서 상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대에 그런 뭐 상주라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RI에서 내놓은 사람 뭐 이런 것이 있지. 근데 지구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현안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입법이랄지 이런 것을 결의하고 지구대에서도 또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차총회에서 가장 큰 게 뭐라겠죠? 차기 임원 선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클럽 연차총회도 그러듯이 지구대에도 차기 지도자 선출입니다. 그게 피지명자라는 말 아까 잠깐 있었는데 피지명자는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지명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패치랄지 연수협회랄지 지구대에서 꼬리표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7 이것은 이제 클럽 투표를 했을 때 지구대에서 여러분 입법 선거를 할 때 클럽마다 표가 다르다겠죠. 예. 이거 선거인단은 지금까지 우리 지구대회 때 이렇게 표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건 상정을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규정심의원을 통해서 미리 지구대회 때 상정해야 될 의제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지구가 좀 그런 쪽에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규정도 수정을 하고 지구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지구대 본의 취지 좀 더 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회비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지구 회비를 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지구대에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하고 지구연수의 협의에 또는 패치에 참가한 차기회장 4분의 3이 찬성하는 경우.
일본하고 이번 내용이 좀 다른데요. 위에는 선거인 과반수가 있기 때문에 클럽마다 표가 다릅니다. 단순히 여기 오는 회장이 50명 모였으니까 50명이 찬성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클럽마다 표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 표에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거고, 연수협회나 단체에서는 4분의 3을 주는 이유가 회장 한 명당 한 표거든. 그래서 4분의 3이 찬성해야만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회비 올릴 때 패치 때 했습니까? 패치 때 했었는데 그때 패치 때 회원들이 개수는 안 보고 4분의 3 됐다 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지금 희비가 하나의 희비가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비례할당 희비, 비례할당 희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클럽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 희비하고 지구 희비 기준이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과 1월 2일 회원 숫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도 그랬지만은 6월 28일이 우리 저희 창립 기념일 겸 이침식을 하는데 그때 회원들을 많이 입회하죠. 근데 이 날짜에 입회를 안 시키죠. 서류를 7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입회하죠. 그냥 7월 1일자에 그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회원이 한 20명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RIAB 지구에 비하면 방기권만 해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회비 기준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꼼수로 쓰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I에서 더 꼼수를 쓸 겁니다. 그게 비례할당입니다. 이걸 그 사람이 입회한 기준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6등분 해가지고 6개월치를 달달이 받아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받아내는 겁니다. 계산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계산하실지 아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우리 집에 배진이 복장님 분이보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국제노타리 세칙은 규정심의회 혹은 임시심의회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심의회는 3년에 한 번씩 있다겠죠. 임시심의회는 매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노타리 세칙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클럽에 적용되는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입니다. SRCC라고 했죠? C는 정관이고 가운데 RC는 우리 노타리 클럽 얘기하는 거고 앞에는 표준 스탠다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1조부터 19조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클럽이 지금 실제로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국제노타리 정관, 국제노타리 세칙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또 그 다음에 리더십 분들은 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표준 정관과 클럽 세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고,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 똑같이 하는데 2조하고 4조만 다르죠. 2조는 클럽 명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의 2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본 클럽의 명칭은 땡땡땡 노타리 클럽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본인 클럽 이름을 쓰셔야죠. 그리고 4조는 소재지입니다. 우리 클럽의 현 소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천시 일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여기에 노타리 정관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클럽의 목적입니다. 클럽 노타리의 목적을 추구하고 5대 공사 부문에 기초한 공사 프로젝트의 소극적 수행과 멤버십 강화를 통해
로터리 발전에 기여하는 것, 로터리 재단을 지원하는 것, 클럽 차원을 넘어 로터리 봉사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 이것은 로터리 목적이 아니고 로터리 클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4조는 말씀드렸죠. 소재지만 다르죠. 그 다음에 5조 로터리 목적은 저것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대 봉사도 아까 나왔죠. 클럽 봉사, 직업 봉사, 사회 봉사, 국제 봉사, 청소년 봉사. 모임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클럽의 모임의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여기 다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 있고 연차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연차총회도 아까 클럽의 차기 임원 선출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했지만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차총회 할 때 여러분들 상반기 재무 결산해 줘요.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세우라고 했으면은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집행했다는 거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각 클럽 회장님들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임하시고 나면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총재님이 임하시고 나면은 그 결산하고 언제까지 못하겠죠? 다음 회기 지구대회 전까지 결산을 못하겠지 않습니까?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클럽은 7월 첫 번째 정기 모임 때 결산을 바로 봅니다. 엄청 바쁘죠. 6월 말까지 쓴 돈을 7월 초에 다 결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와서 또 저희 클럽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날 또 뭐 하냐? 현 집행부가 올해 예산안도 상정해서 올해 예산안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권장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연차 총회 전까지만 결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안에 난 여러분들이 작년 현 회장님 결산을 연차 총회 전까지만 결산해서 연차 총회 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전에 하시라는 건데 제가 늘 연차 총회 지금 많이 강조하는 게 실제로 연차 총회 제대로 하는 클럽이 거의 없더라고요. 송년주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장학금 몇 명 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연차총회 기능을 조금 우리 지구도 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연차총회를 조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의록을 꼭 만들어서 회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클럽 사무실에 비치해야 됩니다. 실은 저희 클럽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역대 선배님들이 안 해놓은 것을 후배한테 새로 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서 하는데 이제 저희도 조금씩 수정해 가야죠. 이사회를 하고 나면 이사회 회의록을 여러분들 사무실에 꼭 공개해서 회원들이 이사회 때 무슨 내용이 통과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 자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했죠? 정직하고 리더십 있고 평판이 좋고 봉사 의리가 있는 사람. 그거 아카데미 하면 시험 볼 아니 아카데미는 골든벨하고 시험 볼 거예요. 이중회원 금지. 이게 우리가 로타리 하면서 예를 들어서 라이언스 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로타리를 한꺼번에 2개 이상 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관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클럽은 할 수 있습니다. 위성클럽은 무슨 클럽이냐면 지금 이제 클럽을 창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클럽을 위성클럽이라고 아직 정식 클럽이 되기 전에 우리 클럽 회원이 몇 명이 가서 클럽 준비하신 분들을 그때 이제 같이 만들어 놓고 아직 정식 창립하기 전까지 위성클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현재 있는 클럽에서 나가서 클럽 위성클럽 회원이 돼서 창립 때까지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그 클럽에 머무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성클럽 외에는 2개 클럽 동시에 할 수 없고 홈클럽에서 자기가 정회원이면서 명예회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회원은 명예회원 제도로 쓰고 있는데 분배기 명예회원 제도로 쓰고 있던데요. 명예회원을 쓰실 때 처음에 약간 번거롭더라도 임기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기를 정해 놓고 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자르고 싶은데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자매기를 맺을 때도 그 클럽하고 자매기를 맺을 때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계약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5년 계약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의원 혹시 두게 되면은 처음에 약간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임기를 챙겨놓고 하시는 게 좋고 회비는 면제됩니다. 근데 본인이 내시겠다고 하면은 받아야죠. 받고 계시더라고요. 투표권 없고요. 단목표 해드렸어요. 그 이제 출석은 여러분 이제 이거 말하는 것은 전체 결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기 모임에서 오늘 출석을 인정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앉아 있어야 출석을 인정받냐죠. 이게 막 와서 사인만 하고 양해구하고 바쁘 있으니까 갑니다. 이게 출석을 인정받을 것이냐 못 받을 건가를 전반에가 나와 있죠. 정기 모임에 최소 60% 이상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분짜리다. 그럼 30분은 앉아 있어야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석 보전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 탑클럽에 가서 노트장만 찍고 메이크업 카드 받아오시면 안 되고 최소한 그 클럽에 가서 그 클럽의 60% 이상 앉아 있어야만이 출석 보전이 된다는 거고. 근데 그 클럽에 정기 모임 날이어서 그 클럽에 메이크업하러 갔어요. 근데 그 클럽 해피에 야외 행사하고 그다음 정기 모임 쉬어버렸어요. 이거 메이크업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니 대체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정기 모임에 대해서 낮에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자기는 저녁에 정기 모임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클럽 낮에 행사가 대체돼가지고 그날 모임을 안 해버렸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 클럽 정기 모임 안 했어요. 그 클럽 총무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총무실하게도 이게 다른 클럽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정기 모임 날이었는데 쉬어버렸다. 근데 누가 우리 클럽 메이크업 와버렸다. 그럼 메이크업 카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다 해주죠. 그래서 뭐 세계대에 간다라 할지, 연수회에 간다라 할지, 지구 행사에 간다라 할지, 뭐 총재님이 주관하는 무슨 회합에 가신다라 할지 이런 게 다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출석 면제에 대해서 좀 얘기드리는데요. 뭐 건강상이나 자녀 출산이나 이럴 때는 1년간 1년 이내에 출석 면제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사에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거고 이사에서 받아주는 거고, 자기 클럽 이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또 1년이 됐는데 좀 연장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클럽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회원 연령과 본인 나이요, 그 다음에 회원의 활동 연수, 이걸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에 입회를 했어요. 내가 올해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25년을 노타리 한 거죠. 거기다가 65세예요. 그러면은 90세가 되죠. 이랬을 때 그 연수 합이 85세 이상이 되고, 연수합이 85세 이상이 되고, 노타리안으로서 활동한 연수가 20년 이상이면 클럽에다가 출석을 면제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비는 내셔야죠. 네, 그래야 회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출석이 부족해서 회원이 뭐 정리된다라 할지 불명이 난다든지 이런 건 없어지죠. 근데 이제 출석 면제 받으신 분이 만약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분과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멤버십 분과다. 멤버십 분과가 총 10명이었는데 본인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근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할 때는 정원을 9명 중에 몇 명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명이 아니라. 근데 본인이 만약 출석을 하셨다, 이럴 때는 10명 중에 몇 명이 출석했다. 각 국가 출석률을 환산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 정기 모임을 하고 나면 여러분 출석률을 적게 돼 있죠. 출석률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회원이 100명이었는데 그분 포함해서 출석 면제를 받으신 분 포함해서 100명이었는데 그분이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99명 중에 몇 명이 나왔냐고 치고 그분이 출석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냐고 출석률을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이사, 임원, 이혼회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클럽의 임원이 어디까지라고 했죠? 클럽의 임원 네. 회장, 차기회장, 전회장, 총무, 재무 여기까지 5명은 필수 임원이고요. 자기 클럽 세칙이 정하면 한 명 또는 복수의 부회장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 1명, 사찰 1명까지 해서 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회는 임원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만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필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의 5대 국가위원장, 임원에다가 5대 국가위원장까지 합쳐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회원수가 많은데 좀 더 이사들을 좀 많이 해서 좀 동참을 좀 많이 하게 유도하고 싶은 데는 임원에다가 5대 국가위원장에다가 임의의 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위원장이랄지 여성위원장이랄지 뭐 각종 위원장들을 만들 수, 주보위원장이랄지 각종 위원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사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칙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클럽의 최종 의결 기관이기도 하죠. 클럽을 관리하는 최종 의결 기관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회 결정은 번복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이사회 회원이 자격 상실할 때 이때 그때만 한번 번복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사회의 정족수가 몇 명이죠? 이사회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과반이 출석을 해야만 이사회 의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임할게요.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반이 안 됐, 이제 그분 포함해서 과반이 됐다고 치면은 그 의결권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이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회의에서도 이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임이라고 하는 거지. 회장님한테 미안해서 제 이임할게요 하던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임이라는 의미는 오늘 결정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지, 내가 왔다 갔으니 날 출석률에 넣어주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클럽에서는 이사회에서 투표도 있지만 정기 모임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모임 정족수가 몇 명이죠? 네, 교육 절반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정기 모임 정족수는 3분의 1입니다. 정기 모임 정족수를 2분의 1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클럽이 회원이 많은 데는 2분의 1 모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클럽의 정기 모임의 정족수는 3분의 1이고 이사회 의결의 정족수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사회 의결의 최종성이라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거 번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회원 자격 정결 시에 이제 회원을 자격을 주겠는데 이 회원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제기를 하면은 이 회원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클럽 투표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옮겨줄 수 있는데 이때는 한 번만 이사회 의결이 번복되는데요. 이때는 정족수 출석하셔가지고 3분의 2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할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자르자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미 이 사람 제명시킨 거예요. 제명시켰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나는 끝까지 할란다 이렇게 했을 때 클럽 투표로 해달라, 클럽에서 소명하겠다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이때는 클럽의 정족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셔서 그분 중에
3분의 2가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남해야 돼 한다 하면은 그때만 이사의 의결이 한번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사의 의결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임원회 선출에서 회장은 7월 1일에 취임 임기 빨리 하고 좀 빨리 끝내드려야 돼. 차기 회장을 못 뽑았을 때는 현 회장이 최대 1년까지 더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기 회장님을 잘 뽑으셔야 돼요. 근데 또 차기 회장님이 회장을 취임하려면 총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회의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고 와야만 총재 취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관에도 그게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반드시 패치하고 연수협의회에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회장 취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패치를 할지 연수협의회를 수료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총재님이 별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총재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총재님 인정해 주시면은 그걸 교육으로 화상교육이랄지 전화교육이랄지 그런 걸로 인정해 주시면 가능한데 우리 정관에는 지금 이제 패치가 필수로 바뀌었죠. 패치나 연수협의회를 꼭 참석하셔야만이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차기장을 받아놨는데 취임하기 싫으시면 이때 교육을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 회장님이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 회장님은 차기 회장님이 패치 가는지 연수협의 가는지 한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격 종결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회비를 안 내서 자격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출석이 미달해서 자격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회비는 재무님이 청구를 한 날부터 30일에 내주셔야 되고요. 30일이 지나도 안 되면은 재무님이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클럽이 있고 이사회에서 그냥 조금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부분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또 클럽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의무 나쁘긴 한데 그 재무님이 청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비 내주세요 계좌번호랄지 이걸 정기모임표에 꼭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격 종결에 출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출석은 반기에 50% 이상 출석하셔야 됩니다. 1년 전체가 50%가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50% 이상, 하반기 50% 이상.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메이크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이크업도 최대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클럽은 아예 안 나오고 다른 클럽만 돌아다녀서 나 출석 다 했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 연속 정기 모임에 사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회원이 자격 종결 요청한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평소에 사회생활 잘하시고 클럽에 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혹시 이제 위험하신 분들은 사회 연속 결석하면 이사에서 바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관한 것은 반기 50%, 그다음에 사회 연속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30%까지만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 기타 종결 사항은 아까 말했듯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럽의 명예를 시켰다랄지 회원 간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이 클럽을 나가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사회에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앞서 해당 회원에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 회원은 이사회 출석에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총무는 이사회 결정을 7일 이내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총무는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해당 회원은 통지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20일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 모임에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하고 클럽 정기 모임은 5일 이전에 클럽의 모든 회원들한테 서면으로 그날 투표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최소한 5일 이전에 알려줘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는 본 클럽 회원만 출석할 수 있고 클럽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정리하거나 자르거나 이러려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클럽으로 인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지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잘 쓰면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을 배는 칼로 쓰지 마시고 자기를 지키는 칼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노타리 잡지 도가라는 거.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준 노타리 정관은 규정심의에서만 과반수에서 개정됐습니다. 이건 클럽에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표준 정관은 클럽에서 개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하고 정관하고 세칙을 합쳐가지고 같이 쓰는 클럽도 봤습니다. 정관과 세칙은 엄격히 다르고 정관은 국제 노타리에서 제공되는 거고 이것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만 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단 2조하고 4조 클럽 명칭하고 클럽 소재지만 이것은 개정이 가능한데 개정할 때 클럽 정족수의 정족수 참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클럽명하고 클럽 소재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표준 노타리 정관이고 본장 세칙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드려야죠. 1조부터 11조까지 있는데 이제 표준 정관을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세칙이죠. 이건 각 클럽이 이제 받으시면 본장 노타리 클럽 세칙이 아니라 자기 클럽 이름을 앞에다 붙여주셔야죠. 무슨 클럽 세칙이라 우리 클럽 세칙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 비슷한 내용들은 승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회는 최소한 클럽 회장, 직전회장, 차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로 구성한다. 최소한이라겠죠. 이분이 뭐라겠죠? 클럽 임원이라겠죠. 최소한 이분들로 구성하시는 거고 클럽 이사회 클럽 세칙이 허용한다 하면은 부회장 또는 상사를 이사회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학대 이사회처럼 국가위원장을 같이 넣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각종 위원장까지 넣어서 그렇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장 선거에 관한 내용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책별 클럽에서 자기 임기랄지 역할 이런 것을 세칙에다 좀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칙에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클럽 회비, 정기 모임 날짜 하고 연애 몇 번 정기 모임 하겠다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임원의 임무가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회합에 있어서 연차청에는 12월 30일 이전에 개최해야 되고 본 클럽 정기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그래서 몇째 주 무슨 요일에 연애 몇 번, 그 다음에 1년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우리 정기 모임 한 날이 무슨 빨간 날에 걸렸다 할지 공휴일에 걸렸다 할지 하면은 1년에 몇 번을 쉬겠다 해서 신임 회장님들은 세칙을 매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 문제도 세칙에다가 회비가 얼마를 해주고 이 회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회비에다가 포함해 주시는 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분과위원은 필수위원회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밖의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넣을 수도 있고 회장이 임의로 위원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 위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공표해서 올해 나는 무슨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갖고 싶다 해서 회장 직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있습니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좀 센 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클럽에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조금 위원회인데 회장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는 우리 위원회 아니니. 본인들이 결정해버려요. 어디 했다가 무슨 보조금 쓰겠다 이런 거. 글로벌이 됐든 지구 보조금이 됐든. 근데 회장은 모든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회의를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 결정권 회장이 의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사항에 클럽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은 매년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철저히 검토된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클럽에서는 사찰 제도로 운영하는데 사찰한테 하셔도 되고요. 또 별도로 회무나 재무 쪽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찰의 역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사찰한테 해도 됩니다. 클럽마다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데 저희 클럽은 따로 감사를 안 씁니다. 사찰이 감사까지 합니다. 1년 통장도 보장하고 결산서도 보장해서 사찰한테 우리는 1차 감사를 받고 나서 사찰이 이 감사복을 합니다. 클럽마다 사찰이 하는 데도 있고 감사가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매년 꼭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고 계정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의 세칙은 클럽 정기 모임에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사회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이사회에서 개정해버리고 클럽에 공표한 데도 있는데 이사회에서 미리 한 데들은 그것은 사전 심의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사전 심의해 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양이 좀 많다 보면은 한 건 한 건을 다 회의하면서 개정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전에 이런 거는 우리 좀 회의라고 안 맞는 거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겠다는 것들은 사전에 좀 심의를 하셔서 반드시 클럽 세칙은 정기 모임에서만 개정하고 정기 모임 이제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21일 전에 회원들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다음 정기 모임 때 우리 세칙 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칙 개정에 대한 통보를 20일 전에 하시면서 무슨 건에 대해서 안건이 여기에 대한 세칙 개정 회의가 있다는 것, 투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고 하셔야 되고 투표는 정족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클럽의 정족수가 몇 명이 가겠죠? 세칙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입니다. 클럽이 전회원이 다 모이면 좋겠지만 3분의 1 이상이 되면 정족수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정족수라는 것은 표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출석해서 출석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시면은 세칙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칙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노타리 정부안과 세칙, 그다음에 정책규약 여기 입에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칙 개정은 저는 클럽한테 매년 하기를 권장합니다. 여기는 회비가 국제회비가 매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회비 그 정론안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매년 바뀌는 거죠. 실은 그걸로라도 세칙 개정 매년 작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세칙 개정하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고 클럽이 세칙을 통해서 약간 노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분들이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 굉장히 지루한 강의였죠? 이 전반과 세칙도 굉장히 지루하고 보조금도 굉장히 지루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약간 뒷정리를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힙지역이 뭐 금일 행사가 있어서 우수 못 듣고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 1, 2지역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번 주에는 지구 임원들이 하셨다는데. 아니 1, 2지역하고 지구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어디 갈까요? 남아 계신 분들 전부 조금씩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마치고 다음 주 안내 좀 할게요. 다음 주 여자들이 하는 안내는 걸로 하시죠.